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태평양, 우리가 그 유라시아 대륙에 있죠. 유라시아 대륙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있는 가장 거대한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인데, 유라시아 대륙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경계선이 되고 있는 러시아에 있는 우랄 산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랄 산맥은 우리 유라시아 대륙 중에서 이제 가장 북쪽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가 유럽하고 아시아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죠. 이 러시아의 이쪽에 이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발트해 쪽으로 가면은 러시아의 옛날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유럽의 맨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유럽 지역이라고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 바로 위쪽이죠. 그래서 이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경계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우랄 산맥이 되겠습니다. 우랄 산맥은 이쪽에 맨 끝에 이제 북해 쪽으로 흘러가는 산맥이 되겠죠. 그래서 우랄 산맥의 맨 남쪽에는 카자흐스탄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러시아를 이제 종단해서 위쪽에 이제 북해까지 뻗어 있는 것이 우랄 산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동과 서를 나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왜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냐 하면은 러시아가 이제 지금 이제 여기를 다 항유하고 있지만은 1550년대, 그러니까 뭐 그때 155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 요때,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된 후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러시아 땅은 완전히 불모지, 황무지, 아무도 안 사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 땅을 1500년대에 러시아의 황제인 이반 4세, 이반 4세가 팽창 정책을 써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이제 기병대를 파견해서 이제 우랄산맥 지역을 점령을 하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계속 동쪽으로 쳐들어가죠. 쳐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이 끝까지 오호츠크해라든가 이쪽에 이제 캄차카 반도 맨 끝에까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세력을 팽창하고 자기의 영토로 삼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다시 그 당시에 해양 세력이 그러니까 바다에 익숙한 스웨덴 어떤 선장, 베링이라는 선장을 고용을 해서 더 동쪽에를 네가 탐험을 해서 좀 해라 해서 이제 용역을 주죠. 그래서 이제 베링해를 건너서 러시아가 지시를 받은 이 스웨덴의 선장인 베링이 알래스카를 발견을 하죠. 그래서 알래스카까지 바다를 건너서 이 알래스카까지 러시아 영토로 하는 러시아의 팽창 정책이 성공합니다. 이게 15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1700, 1800년부터 러시아가 막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것에서 이게 이반 4세라는 황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러시아의 이반 4세가 뭐 아주 나라는 잘 다스렸죠.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확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뭐 나중에 늙어서는 거의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도 몽둥이로 패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며느리도 이제 박해를 해서 며느리가 아기를 유산하게 만들고, 뭐 이런 악명이 높은 황제지만은 어떻든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만큼 아주 거대한 영토를 갖게 한 것이 1550년대 러시아의 차르 황제인 이반 4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우랄 산맥을 넘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했다. 기념이 되는 것이 우랄 산맥이고, 이 우랄 산맥에는 페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페름이라는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을 했죠. 이 페름이라는 지역에서 유적을 탐사를 하다 보니까 고생대의 마지막 연대인 페름기 때의 여러 가지 뼈라든가 뭐 이런 화석 같은 거 발견됐죠. 그래서 페름기라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페름이라는 데서 고생대 말기에 화석이라든가 유적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대 말기를 페름기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생대라는 것이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약 3억 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고생대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고생대가 이제 5억 4천만 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 캄브리아기, 오로도비스기, 실루리아기, 그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의 대범기, 그다음에 이제 대범기를 지나서 석탄기를 지나서 마지막에 페름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름기가 약 3억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3억
2억 5천만 년 전에 끝나 5천만 년간의 기간을 갔는데 이 고생대의 마지막인 폐렴기 때 이제 그 지구에 거대한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구에 사는 한 90%의 생물들이 멸종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죠. 그 중생대로 넘어가면서는 고생대를 우리가 어류의 시대라고 본다면은 중생대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파충류의 시대다. 파충류는 이제 공룡 이런 거 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경 시점이 이제 고생대 말기인 폐렴기와 중생대 시작인 트라이아스기인데 그게 이제 2억 5천만 년 전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폐렴기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이 우랄 산맥에 있는 그 폐렴 지역에서 이 그 고생대의 어떤 그 화석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우랄 산맥이 이제 카자흐스탄 북쪽, 이쪽이 이제 카스피, 여기 이제 흑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다 이제 동유럽이죠. 흑해 밑에 이제 터키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흑해 그 서쪽 해안가에 이제 그 터키 위에 이제 불가리아 위에 루마니아 위에 이제 요 흑해 바로 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러시아 영토고요. 그다음에 이제 흑해와 카스피의 사이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코카소스 산국이라 부르는데 이쪽에 이제 맨 이쪽 터키 쪽에 있는 게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아제르바이잔, 요 위에는 이제 조지아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카스피해가 있고 아라레가 있고 여기 이제 파키스탄이 있고 파키스탄 위쪽으로 이렇게 뻗은 게 이제 우랄 산맥입니다. 우랄 산맥은 카자흐스탄의 아랄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극해까지 남북으로 약 2,500km가 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600km이기 때문에 거의 4배의 길이에 해당하는 상당히 긴 산맥이 되겠습니다. 고도는 900에서 한 1200m 정도의 높이가 되겠고, 러시아의 산맥이 되겠습니다. 튀르크 말로는 바위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중에 최고봉은 나로드나야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발이 1895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높지는 않죠. 우리나라의 그 한라산이 이제 1900 몇 미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 높은 산이 이제 나로드나야산이라고 되어 있고 거의 한 1900m 정도 높이가 되겠습니다. 중세 때에는 이슬람 상인들이 현지의 국가인 대페름과 교류하고 결혼을 한 것은 뭐 대페름이라는 국가가 있어서 여기하고 이제 그 이슬람 상인들 이쪽에 이제 중동 지방에서 넘어온 이슬람 상인들이 교류를 했다 이거죠. 1550년에 러시아의 차르인 황제인 이반 4세가 이곳에 원래 있던 그 몽골 계통의 카잔 칸국을 멸망을 시키고 우랄 산맥의 이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년이 지난 1598년에는 러시아가 이쪽 현지에 있던 시비리 칸국을 또한 멸망을 시키고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5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뭐 한 번 점령을 했다고 해서 뭐 계속 거기에 점령을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를 이제 계속 지배를 하려면은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뭐 군대도 주둔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먼 데까지 그 많은 인원을 갖다가 남기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점령을 했더라도 그다음에는 또 이제 현지인들이 또 들어와서 살고 또 이제 또 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점령을 하면서 또 인구가 또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인구가 이제 좀 많아지면서 이제 지배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번 점령했다가 50년 했다가 또 한번 점령, 50년 또 한번 점령하면 이러면서 이제 자국 영토화하는 거죠. 그래서 50년 후인 1648년에 러시아가 쿤구르라는 곳에다가 요새를 건설을 하고 우랄 산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곳은 우랄 산맥은 지하 자원이 아주 풍부하죠. 철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운모, 원강 등 광산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반 4세 후에 한 100년 이상 이반 4세가 1550년이니까 1672년이면은 뭐 한 120년 지난 후죠. 이때 러시아의 그 초대 황제인 페트로 1세가 러시아 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의 광산으로 이곳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곳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페트로 1세가 러시아의 초대 황제인데 이분이 지휘한 것이 1672년부터 1725년까지 약 53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큰 공로를 한 사람이 페트로 1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800년대로 넘어가면서 러시아의 10대 황제인 알렉산드로 1세
이 사람은 재위가 1801년부터 1825년까지 25년 동안 재위를 했는데 이 알렉산드로 1세가 또 이곳에 금광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큰 산맥들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우랄 산맥이 러시아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몽골, 중국 이쪽에 걸쳐 있는 산이 이제 알타이 산맥이 큰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네팔 위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호주 쪽에 이제 그 동쪽에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이제 스위스라든가 뭐 프랑스 뭐 이쪽에 이제 알프 산맥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이쪽에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중에서도 요 그 북서아프리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를 볼 것 같으면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 옆에 리비아 옆에 튀니지가 있죠. 그 옆에 이제 바로 이제 알제리, 제일 큰 알제리가 있죠. 요 알제리하고 요 끝에 있는 모로코, 요 알제리하고 모로코하고 요쪽에 이제 걸쳐 있는 산이 이제 아틀라스 산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이쪽에 서쪽에 있는 것이 이제 로키 산맥이 되겠습니다. 이 로키 산맥은 뭐 캘리포니아 뭐 이쪽을 다 지나는 거죠. 로키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미 쪽에 이쪽에 이제 페루에서부터 칠레 쪽으로 해서 길게 뻗어 있는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1847년에 우랄 산맥에 러시아의 금광, 여기 이제 광산이 많죠. 금광에서 전 세계 금의 60%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금을 가장 많이 생산한 곳이 이제 우랄 산맥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847년경이 되겠습니다. 우랄 산맥의 금광이 여기서 이제 금이 많이 나니까 여기 돈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미천으로 삼아서 러시아가 시베리아라든가 극동지방으로 진출하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영토 확장이 급행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1878년 1900년이 되기 전에 우랄 철도가 개설이 되겠어. 이제 교통망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어떻든 교통망이 확보가 돼야 이제 경제가 발전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 성장을 했던 것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어떤 그 교통망을 최우선적으로 인프라를 설정한 게 아주 잘한 일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뻗어 있는 이 고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 교통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편리하게 돼 있고 서로 연결이 잘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겠다. 근데 이제 1878년에 우랄철도가 개설이 되면서 러시아의 경제 발전에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랄 산맥의 이제 밑에 있는 그 페름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에카테린부르크라는 그 근처까지 철도가 연결이 되고, 그 도시 페름에서는 고생대 말기 페름기가 여기 되면서 이제 우랄 산맥이 여기 있죠. 우랄 산맥이 여기 있고 모스크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러시아가 진출했는데 동쪽으로 더 진출을 하려면 교통망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878년에 이제 우랄 철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우랄에 이제 여기서부터 철도가 만들어서 일단은 가까운 에카테린부르크까지 철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쭉 연결이 돼서 이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시베리아 횡단 철도라고 하죠. 그 길이가 뭐 상당히 길죠.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가면은 한 일주일을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연해주 쪽에 러시아의 영토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에 쭉 오서 만주 쪽에 이제 하발로프스키, 여기를 지나서 쭉 가서 바이카로스, 몽골 북쪽에 있는 바이카로스를 지나서 이르쿠츠크 여기를 또 지나죠. 이르쿠츠크를 지나서 쭉 가서 여기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 여기를 또 지나죠.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에카테린부르크가 옵니다. 에카테린부르크에서 이제 우랄 산맥을 통과해서 모스크바하고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옛날 수도인 상트페테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고, 이 철도를 타면은 일주일을 밤낮으로 달려야만 여기서부터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카테린부르크 여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생긴 철도 여기인데, 요 근처에서 또 다시 이제 찰라빈스크까지 또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찰라빈스크까지 되면서 이 찰라빈스크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기점이 되겠습니다. 1930년에는 우랄 산맥 지역이 제철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군수 산업의 기지가 되어서 제183 스탈린 탱크 제조 공장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우랄 산맥에 있는 이곳에서 이제
원자재가 철이라든가 뭐 이런 니켈 뭐 그다음에 이런 원자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예 탱크 공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탱크 공장에서 러시아의 유명한 탱크인 T-34 탱크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곳에서 또 핵무기도 개발하는 기지가 되겠습니다. 우랄 산맥은 고생대 말인 3억 년 전 페름기 때 판해 충돌과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습곡 산지가 되겠어. 페름기 때 해양생물의 화석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름기가 2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멸망을 하죠. 이게 끝나는데 2억 5천만 페름기 때의 지구상의 땅덩어리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은 5대양 6대주가 6대륙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다가 5개가 별도로 있고 태평양, 대서양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6대륙, 유라시아 대륙, 뭐 북미 대륙, 남미 대륙, 뭐 아프리카 대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대륙이 있는데 2억 5천만 년 전에 페름기 말기에 지구는 판게아라는 단 하나의 대륙하고 단 하나의 바다만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대륙이 있었는데 2억 5천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나의 대륙이 쪼개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6개의 대륙으로 이제 쪼개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쪼개기 시작한 것이 2억 5천만 년 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억 5천만 년 전에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이 있기 전에는, 지구상의 대륙이 단 2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로렌시아 대륙,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곤드와나 대륙, 이렇게 2개의 대륙이 있었어요. 이 2개의 대륙이 짝짝짝짝짝짝 합해져서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이 된 것이 2억 5천만 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구는 이제 내부의 멘틀층의 이제 용암이라든가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대륙판이 움직이죠. 그 대륙판이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2개의 커다란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2억 5천만 년 전인 페른기의 말기가 되겠고, 그것이 이제 다시 또 6개로 나눠지게 된 것이 2억 5천만 년인 페른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땅덩어리가 합해지면서 그 사이에 있던 합해지니까 이제 둘이 부딪혀서 이제 위로 솟구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산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던 2개의 대륙 사이에 있던 바다에 있던 바다 생물들이 땅덩어리에 이제 합해지면서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화석이 돼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고고학의 입장이 됩니다. 우랄 산맥은 카자흐스탄 북쪽에서 북극해까지 러시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산맥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유럽의 경계가 되면서 길이는 2,500km, 고도는 900 내지 1,200km가 되겠으면서 최고봉은 나로드 나야산 해발 1,895m가 됐습니다. 4억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의 고생대 페른기 말기의 판의 충돌로 인한 조산운동으로 생긴 습곡산지가 되겠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철, 망간, 니켈, 땅스텐, 마그네슘, 황철강, 석유석 등 지하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이 우랄 산맥이 되겠습니다. 우랄 산맥에서 서쪽으로 유럽 쪽이죠. 유럽 쪽으로 가장 큰 강인 페초라라는 강이 있습니다. 길이는 1,800km가 되겠어. 그래서 우랄 산맥이 2,500km니까 이제 그보다는 좀 작고 서울 부산 거리의 3배 거리가 되겠습니다. 페초라라는 강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코미 공화국과 네네츠 자치구를 흐르는 강이 되겠습니다. 흑해에서 흘러나가는 강이 드네프르 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카스피에서 흘러나가는 강이 이제 볼가 강이 되겠죠. 그래서 흑해에서 유럽 쪽으로 흘러가는 이 드네프르 강, 도나우 강, 이거는 길이가 2,300km라서 우랄 산맥 길이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 드네프르 강은 러시아의 스몰렌스크에 있는 발다이 구릉지대에서 발원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강이 이제 벨라루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제 키예프 지나서 흑해로 흘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흑해의 북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죠. 우크라이나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옛날 수도, 그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도시 키예프가 있죠. 키예프 공화국이 있었죠. 이 키예프 공화국이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공화국 이전에 막강하게 이제 러시아 지역을 다스렸었죠. 이 우크라이나가 있는 곳이 이제 흑해 북쪽인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저쪽 러시아의 맨 북쪽에 있는 스몰렌스크의 발다이 구릉지대에서 발원을 해서 이 강이 이제 드네프르 강이 벨라루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여기를 지나서 흑해로 흘러 들어간다.
그 길이는 2,300k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네프르 강이 이제 그 러시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전진을 해서 흑해로 흘러 들어가고 또 다른 강의 하나는 이제 그 흑해 다른 강은 흑해 서쪽에서부터 유럽의 그 이제 뭐 루마니아 그다음에 이제 뭐 헝가리 뭐 이런 데를 지나서 쭉 해서 유럽의 뭐 저기 뭐 깊숙이 독일까지 이쪽까지 흘러가는 강이 이제 다뉴브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뉴브 강은 이제 서쪽에 있는 강이고 흑해 서쪽에 있는 강이 다뉴브 강이고 그다음에 이제 흑해 북쪽에 있는 강이 이제 드네프르 강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